수영 포기할까? 왜? 이제 일어났어요? 연두부? 사과즙 안 먹었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스입니다. 작년 여름에 장미를 잘라놓고 오늘 처음 정리를 하는데 제가 바쁘긴 한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는 게 좋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많고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만큼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정원이라고는 2층을 빼면 몸 돌리기도 힘든 이곳이 전부인데요.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올해도 예쁜 나야마 장미를 보려면 부지런히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좁아도 너무 좁은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되는 대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너는 크면 정원에 있으면 좋겠어? 응. 할까? 관리하는 사람도 같이. 관리하는 사람도 같이? 나는 셀러브리티. 좀 내가 할머니 되면 이 마당 넓은 거에 하얀 테이블이랑 의자를 놔두고 응. 티타임 할 거야. 누구랑? 모르겠어. 엄마랑도 좋고. 엄마는 주고 네가 할머니가 됐는데. 그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큰 강아지가 마당을 달려가고 있고 꽃도 많고. 그건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니까 관리자를 불러야지. 돈이 있어야지 관리자를 불러보지. 벌어야지.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수영 포기할까? 왜? 미국 역사를 기억해야 되니까 이틀. 미국 만에. 역사가 그렇게 어려워? 어린 사람은 어린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시험 걱정하는 게 커서 사회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낫다는 걸 조금 있으면 알아채겠죠?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이 해준 말이 기억납니다. 세상에 나가 무슨 일을 하던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는데 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딸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좌절도 하고 그렇겠지만 어디를 가던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된다고 저도 말해줍니다. 엄마가 요구르트 만들어 왔어. 뭐야? 좋지? 이쁘다.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없는데? 오늘 어디 못 가겠다. 그니까 벌써 5시네.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헬시한 거 없어? 또 다른 메뉴? 칼로리가 안 높은. 그런 게 뭐가 있어? 한번 내가 좀 먹어보고 싶었던 게 응. 에노끼에 응. 고기를 이렇게 말아서 구운 거? 구운 건지 구운 건가 봐. 에노끼에 고기를 말으면 맛이 있을까? 그런 거 있을 걸 메뉴에? 아스파라거스는 그렇게 하지만 소스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황금 맛? 황금 맛. 음, 그 정도 맛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 몰라. 근데 친구도 많이 먹는 거 같던데. 그럼 한번 해볼까? 음. 그 기름에다가 이렇게 구워야 되나? 별로 에노끼도 안 비싸니까. 그럼 고기랑 그렇게 한번 오늘 구워보자. 아빠는 분명히 심심해 할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오케이, 오늘 저녁은 그걸로 하자. 그래? 나는 이것만 먹으면 칼로리 낮겠지? 딸이 말한 팽이버섯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저녁거리 사러 나왔는데요. 요즘은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겨울이라 야채값이 좀 오르는 건 해마다 있는 일이라 알고 있지만 올해는 모든 면에서 값이 올라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좀 전략이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야채값 아낀다고 큰 전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양배추 값이 요즘에는 400엔은 기본이고 시금치도 250엔, 300엔 정도 하고요. 상추도 한 단에 300엔. 한 단이라 그래봐야 한 꼬탈이에요. 예년에 비해 굉장히 비쌉니다. 예놓기도 100엔 하던 게 팽이버섯이요 170엔이나 해요. 봄이 되면 야채가 좀 싸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전략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조금 먹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어릴 때에도 보면 많이 먹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야채가 젓가락 한 젓가락밖에 없었는데요. 애가 유치원 때긴 했지만 한 젓가락은 좀 너무 조금이었는데 일본에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손작은 사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남기지 않도록 먹고 살다 보니까 넉넉하게 해두었다가 언제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는 한국과는 좀 달라요. 밑반찬이라는 개념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을 봐서 한 끼 먹고 끝이 나는데 생각보다 식비가 많이 듭니다. 제가 요리하는 거 보시면 식비 얼마 안 들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 음식은 김치가 집에 많이 있어서 김치찌개 끓여서 2끼 먹고 미역국 끓여서 2번 먹고 그런 게 없어요. 매 끼 새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일본에 살다 보니 저도 딱 맞는 양을 만들게 됐는데요. 뭐든 낭비 안 해서 좋지만 저도 좀 째째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올 때 일본을 잘 아는 한국 언니가 일본 사람들은 밥솥에 밥을 10십자로 딱 꺼서 한 그릇씩만 먹고 남지도 않게 조금씩 먹고 산다는데 너는 밥도 많이 먹는데 일본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서 막 말려서 웃었는데요. 와보니 진짜였어요. 식은 밥은 맛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식은 밥을 밥통에 남겨두는 일은 없더라고요. 적어도 시댁은 그랬습니다. 저는 배가 출출하면 밥이나 배가 불러지는 걸 먹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은 오후에 배가 고프면 과자를 먹지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일본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풍족하게 산다는 인상은 좀 못 받아봤습니다. 일본의 버블 시대 때는 풍족했고 신입 연봉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한번 취업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일본이 한국보다 월급이 낮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패션을 따라하는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30년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건 전 잘 모르겠고요.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회가 오거나 급격한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치 일본은 세월이 천천히 흐르고 정지된 곳에 제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매일 출근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남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안도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도 2층 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은 5년 전에 지었는데 매달 론을 갚아가고 있는데 5년 전보다 집값은 떨어져 있을 게 뻔하고요. 집을 사도 20년 후에는 내가 산 집값이 절반인 가격이 되어 있을 걸 생각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집이 재산에 큰 몫을 하잖아요. 자신의 재산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갚아가고 있는 론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차곡차곡 빚을 갚아도 계속 우리 집은 집 값이 내려가니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은 주식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투자를 할 능력도 안 되니까 평생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만 의존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 수입이 예상 가능하고 내가 산 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자식 교육을 시키고 노후 자금도 만들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화면에 제가 팽이버섯을 고기에 말아서 굽고 했잖아요. 팽이버섯 양이 너무 많고 고기도 너무 두꺼웠어요. 절반 정도로 만들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애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처음 해봤는데 한국 사람 입맛에는요 고추를 넣어서 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한 맛이긴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 집값이 내려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요. 살아보니 월세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땅값이라도 남으니까 그것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꼭 집을 사는 것에 목을 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점은요, 구입한 아파트가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소유했던 부동산이 많이 오르거나 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의 기분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 내 집도 지인의 집값도 오르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지만요, 결국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복권 당첨 같은 극적인 행운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사는 게 덜 지치고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으니까요. 저는 취미가 많습니다. 돈 벌어보려고 시작한 식물 키우기가 좋은 취미가 됐고, 바느질도 해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해보고 못 쓰지만 글도 쓰고요. 현실적인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요, 메가 복권을 몇 장 구매해서 발표 날까지 혹시라도 내가 당첨되면 그 돈으로 뭘 할까 행복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당첨되면 잠시 기절했다가 제일 먼저 한국에 집을 한 채 장만해야겠구나 하고 혼자서 웃습니다. 나는 소소한 행복이 좋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예측 가능한 인생에 순응을 하고요. 소소하게 살아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전략하면서도 작은 행복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 같고, 저도 점차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소확행이란 말이 뭔지 몰랐는데요. 소소한 행복이란 뜻이더라고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돈 안 드는 취미, 가까운 신사를 산책하고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는 순간을 행복이라고 느끼고, 전략하고 사는 걸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제가 크게 부를 이루지도 못했고 출세도 못했지만 건강하니까 다행입니다. 경차를 타고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고 할인 상품을 찾아 저렴한 슈퍼도 다니고, 포인트 사회니까 물건 살 때마다 포인트 적립하고, 포인트가 10배라 그러면 횡재한 것 같고 그 포인트로 가끔 점심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너네 집은 얼마야? 집값 올랐어? 라고 물어오는 사람도 없고, 누구네 집이 몇 평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서로 그런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경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한국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잔잔하게 살아가던 일본 사람들도 역동적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가족과 밥을 함께 먹는 이 순간 우리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니 오늘 하루도 저는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소소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